흘러서 나오는데요. 아, 아니구나. 아, 이렇게. 벌써 한번 와 계십니다. 어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평택 집회 끝나고 네. 행진을 하는데 제가 태극기를 들었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선생님 힘드셨어요? 그 힘든 개념이 아니고 네. 교육 한 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국기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에요. 다른 깃발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네. 깃발이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훼손되거나 어디 물체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기수로서, 그다음에 태극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기를 들고 뭐 다른 데 인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태극기를 드는 기수, 인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태극기를 드는 기수,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태극기 기수생도라든가, 그다음에 학군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극기를 드는 후보생들은 다른 식별 표시를 해줘요. 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깃발 드시는 분보다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야 된다는 교육을 20대 초반에 이제 매 맞으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태극기를 들고 가는 마음가짐이 변함이 없었던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군기가 살아있고 체력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저 좀 궁금해요. 어떤 거 말이죠? 갈 때 배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어디다 힘을 주고 가야지 제일 안 힘든지. 그렇게 요령 피우려고 하면은 안 돼요. 태극기 자체를 국기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요령이 아니고 그 자세가 궁금해요, 선생님. 자세는 그거는 말로 설명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매 맞으면서 배운 자세인데 네. 말로는 설명을 못 합니다, 저도. 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1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인 북계와 그다음에 북계로 대표되는 이 악의 근원인 중국이 좀 작살이 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될 중국이 어떻게 두드려 맞고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 경제호랑이 선생님께 오늘 또 굉장히 또 귀하게 부탁을 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호랑이 선생님의 중국에 들어가는 소리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시면 네. 어떨까요? 아니, 1부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경제호랑이 선생님을 찾으셨더라고요. 더더욱 값진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호랑이 선생님께서 그럼 중국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경제호랑이 선생님 웃으실 때 너무 좋아요. 네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예. 주말에는 수고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말에는 뭐 애국하러 나갔었고요. 예. 예. 저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때려잡는 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만나러 오면 때려잡는 일 해결하는 거 얘기하는 것만 주로 하면서 저희가 바퀴벌레 잡고 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중국이 죽어가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셔서 선생님께 좀 그러세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데 오늘은 세 가지 단계로다가 얘기를 한번 드릴까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굴 상대로 뭐를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의 주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나. 네네네. 지금 상태가 어떤가. 네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나쁜 놈 때려잡기만 하지 말고 좋고 우리를 돕는 사람은 우리가 구걸을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네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할 수 있나. 네. 그 세 가지로 답해요. 첫 번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의 주적, 뭐 종전선언이냐 평화협정이냐 다 그러면 주적이 누구냐는 거를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고 뭐 군인들도 모르고 뭐 정치인도 잘 모르고 골치 아픈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총질하는 놈이 누구예요? 김일성과 그 일당들. 예, 북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추적이지. 네네네. 정전협 상이건 평화 상이건 대상자가 거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예. 그 뭐 민족을 뭐 같이 잘 살자며 근데 거기다 총질해? 맞습니다. 추적. 그죠? 네. 네네네. 두 번째. 정전협정은 빠지겠다고 그러는 중공. 네네네. 지네들이 보내놓고 빠지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네가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우리말 내밀겠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반유엔 세력이야. 예. 우리의 주적인과 동시에 유엔의 주적이라고요. 네네네. 네. 세 번째. 무기 대주고 뭐 비행사를 보내서 뭐 압록강 근처에서 뭐 비행하고 그랬다는 그 기록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러시아, 소련. 네. 네. 그것도 주적이죠. 네.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대가리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갈 것이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그리고 미국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럼 용서해? 용서만. 그냥 사인해줘? 아니죠. 네. 종전협정은 이기면 되니까. 네네네. 근데 하나 더 하겠죠. 네. 전범재판소를 열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종전협정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좌빨들을 들어오면 그때 그거 한 거를 쭉 보니까 중공에서 들어왔는지 뭐 북한 사이버가 들어왔는지 뭐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쫙 댓글이 달려오는 게 반복어를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잘 차단해 주세요. 네. 기자님, 그놈들 제가 한번 내가 얘기할 거 다 못하니까. 네. 그 첫 번째 달락은 그겁니다. 주적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의 통일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습의 전쟁이 끝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명확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가시고 어떤 놈이라도 상대하시면 돼. 네. 그러면 저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지도, 야간지도 딱 피면 네네네. 걔네들하고 친한 나라를 쫙 보시면 껌껌해. 네네, 맞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네. 네. 맞아요. 예, 북한 평양 빼고 딱 껌껌해. 네. 가족주의라며. 그럼 평양에 사는 놈만 가족 있냐? 딴 데는 가족 없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들을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저쪽 놈들은 난 이념이고 지랄이고 난 걔네들하고 싸우기도 싫어. 왜냐하면 말이 많어.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만 많아. 그 새로운 용어만 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용어만 해. 그거 다 걷어치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그거 아닌 지역에 밑에 보니까 우리 우방이었던 16개국이나 뭐 딴 데 딱 보니까 거기 다 밝어. 네. 밤에. 그래서 광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광명 세력과 어둠의 자식들과의 전쟁이지. 네. 이게 무슨 이념 싸움짜리 그건 나 이용해 먹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앞부분에 얘기 드리려고는 주적이 누군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통일될 건지 그 다음에 그놈과 우리들의 차이는 뭔지는 명확히 해주면 요거 써먹기 괜찮아요. 네. 내가 한 몇십 명을 써먹었더니 네. 요새 와이프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그 사진이고 뭐 갖고 다니면서 얘기하면 너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눈도 안 좋은데 이 나이에 막 이런 데 쳐다보고 살래? 네. 그래도 이해되지 않니? 네. 대가리는 장식용이니 임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 친구들도 젊은 또라이들이 있거든요. 네. 나이 먹었다고 뭐 제가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내고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돼서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무슨 뭐 저거 뭐죠? 환율 조작국이 그거 안 때렸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시간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뒤져보고 쭉 추적해왔던 게 있어요. 근데 뭐를 했었냐면 이번에 중국에서 환율 방어하느라고 200억 달러 이상 썼죠. 네네네. 200억 달러 이상 이번에 썼어요. 예. 이번에 그 7위가 안 넘어가려고. 예. 근데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조지는 것 같아요. 홍콩도 요번에 100억 달러고 전번에 4, 5월 달에 100억 달러고 200억 달러 썼어요. 홍콩 예. 달러 방어하느라고. 예. 네. 다시 얘기하면 홍콩에 있는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가 줄었다는 얘기지. 네네네. 왜냐하면 중국 놈들은 안 되면 홍콩에서 빨대 꽂고 또 뽑아갈 거니까 거기도 조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계속 조지고 있어요, 지금. 네. 홍콩이 주 타겟이세요, 지금. 이런 거 신문에서 본 적 없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근데 홍콩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기 금리, 하루짜리 금리가 1.3 얼마에서 3%로 급등한 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숏 머니가, 단기 머니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금융적으로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걔네들은 지금부터 빨릴 거예요. 그러면 중공의 외환 보유고하고 홍콩의 외환고 합친 거 전체가 빨려 나갈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예. 그다음에 중공의 그 군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큰 ZTE니 텐센트니 뭐 이런 것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예. 군사비 줄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은 그걸 추적할 수 없지만 전 추적하는 게 뭐냐면 그 뒷돈 대주는 놈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뒷돈 대주는 놈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네. 전주들이 빼고 우리나라에서도 뺐어요. 전주들이 발을 빼기 시작해요. 예. 예. 우리나라 거 보시려고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 SM, CNC.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JYP는 걔네들이 안 됐는지 구원파라고 그러면서 조졌다가 안 조졌죠? 네네. 주가가 보세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 이후로. 네. 걔네 농간에 안 넘기면서 버티네요. 자식이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사비도 위축되게 돼 있고, 네네. 달러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걸 계속 쥐어짜고 있어요. 예. 쥐어짜고 있는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강조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컨드를 보이콧 뭐 어쩌고 뭐 저 반미 집회 뭐 레파토리가 반미 집회밖에 더 있겠어요? 더 가진 거 없으니까. 예. 근데 아까 우리 장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원 스텝 가는 게 아니라 후 스텝으로 달리면 네네. 반미 집회 해봐야 개똥이죠? 예. 나는 그거의 시그널을 뭘로 보냐면 교황이 멈칫멈칫하다는 걸 보고 있어요. 예. 교황이 왜 멈칫멈칫할까? 그거는 한 단서일 수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EU의 그 다음에 ASEM의 거기에 CVID를 딱 명시했어요. 네네네. 사진도 못 찍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진은 연설문 고친다니까 그렇다 치고. 네. 연설문이 더 중요한지 그거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봤을 때 지금 뭔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런데 시간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네. 왜? 내가 볼 때 요번에 그 서방에서 그 중공에 있는 돈을 깔끔하게 털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세컨드리 보이콧 지금 진행하면은 뭐가 있어요? 은행 제재 받겠죠? 얼마 못 먹어요. 얼마 못 먹잖아요. 네네네. 6.0에서 뭐 7그래 해봐야 뭐 별로 있겠어요? 네. 위안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10, 12 뭐 이렇게 올라가 줘야 좀 맛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더 맛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은 갈 데가 없을 거예요. 네. 얘네는 지금 장사가 더 안 돼가지고 빚을 계속 대주고 있어요. 네. 모르다가 다시 지급 준비를 1% 내겠어요. 중소은행에는 13.5예요. 대형은행은 14.5예요. 2.5%나 내린 거예요, 올해.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아마 맛있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아깝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컨드리 보이콧이니 무슨 제재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만 나왔어도 그런 말만 나왔어도 그 충분히 기대 효과는 충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건 뭐 충분히 기대 효과를 해서 걔네들은 저거를 뭐 했어요? 경제 정책을 헛발질을 또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말만 조금만 해도 헛발질만 계속해요. 근데 그 레퍼토리도 2004년에서 2007년에 있었던 거랑 2010년, 13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 쳇바퀴는 돌아봐야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걔네들은 골로 가는 거는 정해졌어요. 네. 요번에는 정해졌어요. 근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왜 홍콩을 조지는가 그거를 봤더니 한 가지로는 내가 증거가 부족해서 봤더니 심천 종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심천 종합지수의 B 지수는 홍콩 달러로 결제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심천 지수가 더 박살나고 있어요. 양쪽에서 털리고 있네요. 예. 예. 맛있는 정보죠? 네. 선생님, 그럼 그렇게 홍콩. 되면 중공은 자기네가 손도 못 쓰면서 얻어맞는 거를 계속 더 주변 귀사대기까지 더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또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요 다음 기회에 또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 뭐 더 나빠지는 거는 뭐 그냥 불 보듯이 훤히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요게 두 번째까지. 예.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 지금 반중 네. 뭐 집회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곳이면서도 그렇죠. 아시아의 어떤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홍콩의 어떤 그 금융 타격이 어떤 홍콩의 그 불안을 가중하면서 반중 시위의 어떤 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은 또 있는지. 있죠. 있죠. 그게 이제 해안 쪽으로 해서 내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홍콩이 인근에 있는 뭐 심천이라든가 광주 이쪽이 어떤 중국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인데, 그렇죠. 홍콩의 경제권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마찬가지로 거의 자기네들 친인척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을 갖고 갈수록 저번에 뭐 그 얘기하셨대. 트럼프 대통령이 7년조를 잘 하려면 잘 구워야 된다고. 예. 시간을 갖고. 예.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말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말한 대로 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제가 추적을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거짓말을 안 해서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요. 네네네. 세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나 무슨 힐러리 같은 그 집단들하고 달리 우리한테 정말 도움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물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헬프미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데 네. 왜 안 도와줘요? 네네네. 도와줘야죠. 여러분 중국집 주변에 한국 사람 많은 집 잘 찾으셨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음식 떠주고 선생님, 살고 계세요?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중국 제품은 앞으로 더 떨이를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전화 상태가 지금 많이 안 돌려야 좋은데. 되기 때문에 선생님, 미안해서 막 풀고. 선생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요?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나네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전화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괜찮아요? 예, 지금 괜찮아요. 아까 예.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전화에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 드리면 되겠네.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 그는. 예. 네. 우리는 미국한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구걸하는 거지가 되면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난 저번에 어떤 장군님이 헬프미 USA 그럴 때 네. 아주 기분 나빴어요. 네네.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미국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예. 공짜로 받으면 거지예요. 네. 거지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뭐 중공에서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거 하는 쪽에다가 뭐 트럼프가 돼서 당신네들 괴롭힌다 그러는 광고도 냈다 그러는데 우리는 광고 낼 돈은 없고, 네네. 제가 원래 한우나 호주산을 많이 먹었는데, 네네. 네. 요새 바꿨어요. 한우도 줄이고 호주산도 줄이고 USA산으로 많이 먹었어요. 네. 그 추석도 완전히 다 USA로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 기반 아니에요. 네. 우리가 11조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를 네네. 중공 애들한테는 그렇게 보복하지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데 예. 나도 기부금 내야지.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네. 저번에 보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저 모금이 1억 달러를 넘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거기다 200불 이하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뭐 할 수 있죠. 뭐 예. 여기 기부금도 팍팍 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나 미국 제품 미국 소규모 내가 빵꾸 난다며요. 네. 예, 나도 미국에서 좀 있어봐서 아는데 나 빵꾸 안 났는데 빵꾸 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나죠? 맞습니다. 예. 그 한국에 있는 미국 유학파들은 다 빵꾸 나서 내송송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거로다 도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당신네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혹시라도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적극적으로 찍을지? 네. 소심하나마 이런 소소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네네네. 더욱 좋겠다. 또 네. 한 가지는 중공은 이제 도리를 내면 된다. 네. 내 시간을 갖고 내는 것 같다. 네네네. 그 다음에 돈을 상당히 많이 빠른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하나 거지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대북 제재 위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아주 밥 먹듯이 위반을 해서 예. 지금 이제 뭐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이제 관료들 입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에 따라서 그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도 그 앞에서 있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처럼 말로만 나왔는데도 그 효과를 다 거둬서 실제로는 지정을 안 한 죽어가는 놈 어차피 그냥 냅둬도 죽을 놈 손댈 필요 없어서 냅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중국보다 하고는 또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컨더리 보이콧 사태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조금 파악하고 있는 거 숨긴 거 있으면 내놓으라 이 얘기인데. 숨긴 거 있어요. 네. 숨긴 거 있는데 맞았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방향을 모르겠는데 짱돌을 눌러서 뒤통수에 피날 때죠. 예, 맞습니다. 예. 저 맞아왔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말을 안 빌려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 어때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미칠 것 같겠죠. 예. 그렇죠. 예. 소위 얘기하면 맞아서 뒤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맞았는지를 몰라. 네. 네. 그게 지방은행 3개. 큰은행 하나. 예. 네. 모르죠. 큰은행에서 또 협조를 더 한다 그러면 그놈도 두지가 맞겠지. 네. 네. 그래서 짱돌이 날라오긴 해요. 네네네.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이름을 붙일지 안 붙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안 붙일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공 애들이 증권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거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버리세요. 네.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네. 네. 예, 그거는 세컨드는 보이콧이 아니라 묻어버릴 것 같아요. 묻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 예. 잘 하셔서 잘 하시고 그 짱돌이 날라오는데 꼭 지역적으로 꼭 관련이 있어요. 네네. 의미 없는 짱돌은 안 던져요. 네.
그 색깔이 나쁜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 몇 개. 네. 그거에 짱돌이 날라갈 거예요. 아,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동네 기업이나 미치겠죠. 이제. 중소상인이나 예. 네. 예. 뒤통수만 깨지는 게 아니라 코피도 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깔끔하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막 화끈하게 패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요새는 그래도 반일 감정이 좀 없어졌지만 네. 그 전에는 김기수 씨 뭐 이런 사람들 본투할 때 네네. 빨리 케어시키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네. 왜 기분 나빴냐면 상대를 이길 때 15라운드면 15라운드 흠심패는 네. 장정구 선수 같은 사람을 제가 좋아했어요. 네. 꾸준히 패갖고 애가 오래 누워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번에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딱 마음에 드는 전략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예.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근데 하여간에 환율 조작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환율 조작해봐야 더 큰 손해 보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지금 홍콩과 중공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뺏깁니다, 지금. 네. 더 뺏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뭐를 하시면 좋겠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잘 간수하시고 계시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과 미국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한국전쟁 네. 이 종식될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알 건 없고 여기까지만 하죠. 선생님 오늘도 굉장히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 중국 물품은 앞으로 더 싸게 사셔야 돼요. 반값은 너무 비싸.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요번에 반값에 사셨으면 반값을 최고선으로 놓고 거기에서 반타작 더 하시든지 이렇게 자꾸 내려가셔서 그런 놈들 암흑가에서 사는 애들은 골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소비는 자기 책임하에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정원 선생님 항상 우리 이한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국면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주시고 계십니다. 장비와 같은. 예. 사실 선생님하고 뭐 따로 뭐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한 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실 때마다 저도 좀 약간의 희열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에 좀 지켜보면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는 이제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당한 거.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놈 내가 손대가지고 살인자 소리 듣는 것보다 냅둬도 어차피 죽을 놈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은 뭐 이런 흉흉하게 소문으로 돌다가 미국 관리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관리 입에서 직접 나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개돼지들이 알 리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바라보는 또 하나의 척도를 또 우리 경제론 선생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우리는 막 영화만 봐서 막 총 쏘고 대포 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100가지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말려 죽이는 법도 있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WTO 체제하에서의 세계 어떤 경제 분업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종북 세력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미국과 동맹은 굉장히 중요시한 우리 이한방송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국민의 반이 넘으시는데 이런 소중한 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요즘에 저도 몇 번 곱씹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회에서 연설했던 내용. 여러분들 어떤 이런 모르고 당하는 게 사실 제일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현상을 예측을 하고 벌어질 일들을 대비를 하면 사실은 크게 힘든 게 없는데 이런 어떤 우리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를 보고 일희일비 하시지 말라는 말씀.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이타심이 없는 중국과 북계 어떻게 망하고 무너져가고 또 어떤 서방의 반대편에 서서 북계만을 일방적으로 이제 편들고 있는 정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가듯이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이 맞게 될
그 종북 세력 때문에 맞게 되었던 위기에서 오늘 또 한 번에 아주 귀중한 백신을 맞으신 겁니다. MJ 채님께서 감동적인 연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제호랑이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또 내놓으세요 한 것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전화를 받아볼까요?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한방송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한 방송을 즐겨 보는 애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들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뭐, 서민 경제 물론 서민 경제도 많이 지금 힘들어졌지만, 안보 불안 때문에 사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한 방송을 보면서 또 위안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화드린 게, 네. 이한 방송 보니까 이제 시청자가 꽤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화드린 목적이 북한 정권하고 네. 핵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네.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여기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네. 탈북자신 거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온 지 한 17년 정도 됐고요. 예. 네. 너무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제가 여기 와서 물론 뭐 남한 경제가 발전됐다는 거는 북한에서도 이제 소식 듣는 루트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중국에 와서도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네. 예, 뭐 남한이 이제 많이 발전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남한이 실제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반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네. 그게 좀 물음표가 생겼어요. 사실은 네. 왜 반미를 하지? 예. 미국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거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반미를 하지? 그게 의문점이 생겼었고요. 그게 좀 놀랍고요. 네. 그다음에 소위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예. 뭐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진보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박정희 정권 때 역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박정희 정권 때 독재 타도하고 네. 독재 군부 독재에 맞서 데모도 많이 하고 네. 운동권 소위 운동권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정치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왜 그러냐면 소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북한만큼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네. 정말 거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남한 정부하고 북한하고 이제 봤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북한은 왜 힘들게 살면서 왜 정권을 반대하는 데모 하나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드리는데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가 강복이 됐잖아요. 네. 강복이 되고 대한민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정권 초기부터 민주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누구죠? 스탈린 독재에 의한 예. 공산 독재 국가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씨앗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고 팥 심는 팥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정권 초기 씨앗 자체가 달라서 사실 북한에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네. 사실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초코파이가 맛있는데 네. 그건 정말 맛있다는 말만 듣고는 모르거든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네. 저는 자유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자유도 직접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이게 좋은 줄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북한을 그냥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뭐 단적인 예로 그 송영길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북한의 그 평양이라는 게 평양이 북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양이 절대로 북한이 아니고 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이죠. 예. 네, 연극장이죠. 그렇죠. 네. 예. 정말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10%가 상위층이고 한 5% 정도 상위층이고 나머지 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요. 예. 근데 그 평양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타 지방 몇 천만 명은 굶어 죽어가는 게 북한입니다. 네. 근데 그 송영길 의원이라는 사람이 평양의 그 하나의 우리 남한 비하면 뭐 하나의 그 도시개발 지역 아닙니까? 하나의 그 거리를 보고 북한이 많이 발전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많은 정말 노역에 시달리고 얼마나 자유를 축복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웠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TV에서 나오는 소위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북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잣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북한에 뭐 강경파가 있고 네. 공공파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전문가들이. 네네네. 그러면 그건 너무 웃겨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웃겨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강경파, 온건파가 없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다 강경파예요. 네. 온건파가 되면 총살당하는 게 북한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온건파가 될 사람은 군활의 실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온건파는 우리 남쪽하고 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군활의 실험 지도자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밖에 없고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강경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온건하게 나오고 싶어도 예. 강경한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네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항상 눈 떠들어대는 게 사상의 강국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옹분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 벌써 사상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벌써 처단합니다. 그게 네. 북한이에요. 네. 고위층에 올라갈수록 그게 더 심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남한 전문가들 보면 누가 온건파가 있고 분부 내에 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강경파입니다. 네. 다 강경파지만 예. 분부 내에 강경파가 있다고 해서 분부 내에서도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냐? 절대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북한 체제라는 게 네네. 상호 서로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정말 북한에서 우리 이번에 뭐 군사 협약 체결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 그게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발적인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발적이라는 게 뭐죠? 지금 북한에서 우리한테 도발한 거는 북한이 다 도발한 거잖아요. 다 계획적으로 도발한 겁니다. 우발 다 상황보다도. 계획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예. 너무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참 최근에 또 걱정된 게 뭐냐면 아쉽고 뭐 그런 점이 많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참 김대중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네. 그때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예. 핵 개발을 하고 있었겠죠. 네네네. 핵무기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성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김대중 정권 때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네. 핵 개발은 하고 있었겠지만 실험하고 있었겠지만 네네. 핵무기를 완성 못했던 단계에 있고 네네. 굉장히 정말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예. 사실은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기순하셨던 해가 2001년이신가요? 제가요. 예. 제가 아니 2001년에 아니고 2003년도에요. 아. 월드컵 지나서. 예. 그러면은 그때
2000년도잖아요. 2000년도에 있었죠. 예, 제가. 김대중이 그 평양 방문했을 때가 2000년도로 기억하는데. 예, 있었죠. 예. 그때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네. 정말 북한은 사실 전쟁을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를 하려면 정말 지금 이런 상태로 핵무기 포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도?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은 무기가 없어요. 옛날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지금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네. 기름도 없고요. 네네. 다 녹이 쓸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 장사강포인데 네. 비행기는 뭐 뜰 수도 없고요. 뚫으면 네.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네. 비행기 보기 전에 다 격추되잖아요. 예. 그런 노후된 비행기들이고 그리고 장사강포가 위협적이고 그럼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네. 참 그거를 만들기 전에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그때 김대중 좌파 정권 때 아마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의 지금 같은 트럼프 같은 좀 디테일하게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좀 디테일하게 제재를 가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지금과 같은 제재를 만약 그때 당시 했다고 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졌을 겁니다. 네. 네. 북한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 포기 못하는 이유가 예.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자기를 지키신 게 핵무기인데 북한 정권이 곧 핵무기예요. 사실은 핵무기를 포기를 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핵무기를 포기시키려고 하면 정말 강한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불게 만들고 미국 식대로 정말 가서 다 사찰을 하고 네. 모든 걸 사찰하고 모든 만든 지금 말장난이잖아요. 뭐 미래 핵 포기는 뭐 과거 핵이니 뭐 얘기하는 게 네네네. 아니 지금 만들어놓은 핵무기부터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미래 핵은 차후 문제고 네네. 만들어놓은 핵무기부터 포기했는데 뭐 미래 핵부터 지금 말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북한의 말장난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참 안타까운 게 북한처럼 반민주주의 국가, 반인권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북한 국민하고 정권하고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그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핵무기 포기 절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 좌파 성향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냐, 네네.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네.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네네.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해야죠. 네. 북한은 절대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 제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 정권이거든요. 네. 북한 정권이에요. 네네.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네네. 자기들이 제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전쟁 절대로 못 일으킵니다. 네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군부들이 하도 배고파고 힘들어서 우발적으로 전쟁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북한은요. 김정은 명령 없이는 총 한 방 못 쏩니다. 네.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뭐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 사실 때 네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사실 때 바라본 중국은 어떤 중국이었죠? 이렇게 교육받거나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북한이 바라보는 중국.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중국은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동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동맹이지만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그런 이제 강연회 같은 걸 들어요. 네. 사실은. 네. 동맹이지만 믿을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고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반이죠. 사실은. 네.
북한 입장에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 적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참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네. 시청하시는 분들 네네. 좀 정확히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TV에서 요즘 문정부 들어서 나서 북한 뉴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네. 북한의 거대 그 세트장만 보여주잖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사실 그게 북한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디 시골에 가면 막 쏘고 뭐 그런 데 많아.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북한 사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이 얼마나 인권이 말살되냐면 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생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거기도 별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 다름 외에는.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 사회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 살아보고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이제 북한 사회에서 살았고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예.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중국보다 한 50배 안 좋다 보면 됩니다. 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왜 저희가 그러냐면- 알고 있는 중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예. 1인당 한 달에 20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한 달에 20불이요. 예. 뭐 시골 쪽은 아마 그럴 거예요. 시내 도시 쪽은 좀 그래도 좀 여기 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거의 50분의 1이라고 하면은 거의 1달러도 안 되는 돈. 뭐 그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예.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인권 상황이요? 예. 예, 경제적인 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득은 뭐 말할 수 없는 처지고요. 네네네. 소득이 없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 소득이 개인 시장에 가서 장사하지 않은 이상 다 굶어 죽었죠, 사실은. 네. 네네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배급제도 있잖아요, 북한이란 네. 사회가. 네네. 사람들을 이제 한 달에 죽지 않은 만큼 쌀을 주면서 사회를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거 이제 배급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성이 국가의 예, 높은 사람들. 당성이 강하고, 예. 예, 당성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예. 네. 어떻게,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고지식한 사람들이죠. 네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 살아남았고, 사기 투자하는 사람 살아남았고, 장사하는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거의 뭐 교수님들도 많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 네네네. 선생님. 제가 살던 아파트에 예. 그 사범대학교 다닌 그 무슨 교수님 계셨는데, 굶어 죽는다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이 굶어 죽냐 이러는데, 네네. 굶어 죽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때 밥을 못 먹다 보면 영양실종이라는 게 오잖아요. 네네네. 영양실종 오면 이제 뭐 어떤 전염병 같은 거 한번 탁 돌잖아요. 예, 면역이 그러면 약하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예. 예,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네. 그래서 많이 죽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고지식한 사람, 어린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몇백만이 죽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독직 그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절대로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정권이었고, 네네. 그렇게 그 모든 돈을, 국가 자원을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와 핵무기 만드는 데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정권이 이제 와서 핵무기를 포기한다고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말장난이고요. 예. 여기에 지금 문정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하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네.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북한을 대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이때가 기회거든요. 저는 미국이 지금처럼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핵 문제가 뭐 국제사회 문제입니까? 그거보다 우리 대한민국 문제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네. 언젠가는 저 나라도 통일시켜야 되고 민주국가가 만들어져야 핵무기가 포기가 되는 거지.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살아있는 상 절대 핵무기가 포기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을 자꾸 유지해주는 쪽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안타깝고 열불 나는 거예요. 왜 저 정권을 자꾸 유지해 주려고 하지?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디테일한 제재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네. 아마 그때 핵무기 없을 때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네.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못하 아니면 무슨 두 발 불던가 정말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꼭 우리가 뭐 전쟁을 해야 북한 정권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쟁 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생님, 굳건하게 한미 동맹과 더 강화하고 국방력 더 강화하고 더 강력하게 나가면 북한은 절대로 전쟁 못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전화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께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을 하셔가지고 힘든 결정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라서 죄송하다는 북한에 말씀을 대해서 하시네요. 너무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 네. 내용 너무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전화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예, 우리가 좋겠습니다. 몰랐던 북한 주민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다음 네. 기회에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생활은 참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네. 또 말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제가 편집해서 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북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와서 17년 차신데 네, 굉장히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북한 체제, 네, 예,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은 아니고 제가 이제 첨언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군부 독재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의 정의, 군부 독재의 정의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아직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세요. 5.16 혁명이 왜 일어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방송에서 특집편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독재라는 어떤 전형적인 모델은 뭐냐면은 북계를 보면 돼요. 지금 탈북자분께서 전화 주셨지만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수령이고 저 사람 아들이 또 수령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한테 뭐 인민위원회라든가 보위부 이런 애들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다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하는 게 독재지.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이후에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하고 엄연히 공정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고 그 이후에도 9대 대통령까지 되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지 독재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절대 아니고 엄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나 사익감 고를 때 제1의 조건이 뭡니까? 엄한 가정교육을 받은 그런 며느리나 사익감 선호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못 배운 국민들을 엄하게 지도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가장 잘 살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네, 저 지금 전화 주신 탈북민 분의 네네. 말씀 중에 평양이 북한이 아니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예, 일종의 쇼윈도잖아요. 네. 북한이란 전체는 완전 국민들을 인간 이하로 이렇게 갈취하고 탄압하는 집단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양 인구가 200만인데 잘 사는 사람 5%에서 10%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평양에 있는 10만 명, 20만 명을 선택할 것인지 나머지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1800만 명 이상의 우리 동포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는 그걸 강요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으셨던 게 쟤들이 종전선언 하면 항상 어떤 전쟁이 있고 나면은 전범 재판을 하는 게 이제 네,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스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6.25 당시 그 이후에 어떤 대남 도발을 통해서 자행했던 전범에 대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니네가 종전선언? 그럼 우리는 전범재판소 구성을 준비하자. 예, 이런 식으로. 재판장은 이제 안종건 씨 같은 분이 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특별검사는 황성욱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네네. 예, 예. 두 분 다 너무. 그래서 오늘 이한방송에 우리 정재호랑이 네. 선생님도 그렇고 네. 북에서 탈북하셨던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느낀 점을 굉장히 소중한 전화 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 굉장히 보람 있는 방송이었던 것 이제 같습니다. 벌써 1시간이 벌써 다 찼어요. 오늘 네. 오랜만에 하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VOA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VOA 기자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VOA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편집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시는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이거를 그쪽에서 항의를 했는데도 그냥 냅두라고 하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가다가 네네네. 이제 내리긴 했는데 늦게 내리고 사과 발언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정부에서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네. 굉장히 기분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VOA에서 전하는 협조 사항인데 여러분들 미국은 대한민국 같지 않고 저작권에 대한 그 권한과 처벌이 굉장히 엄한 나라예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러다가 위장우파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현장에서 VOA 기자를 만나서 취재하시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를 그냥 인터뷰하시는 거를 무단으로 찍어서 송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남의 취재를 훔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VOA를 국무부 소속이라고 알고서 이제 많은 분들께 국무부 소속이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VOA는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BBG 대외방송위원회 산하 국제방송국이래요. 우리로 치면 뭐 한국방송 뭐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연방정부 산하 근데 소속이라니까. 미국은 항상 연방자가 들어가면 무시무시한데. 네, 근데 이제 국무부 소속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는 가짜 허위 정보잖아요. 그렇죠. 남의 뿌리를 왜곡하면 안 되죠. 네, 이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템 대표님 친구가 계시는 VOA에서 하도 이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우리 이한템 대표님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조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 저작권에 대한 권한, 권리,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이런 게 우리는 그냥 뭐 손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정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친구분 얘기하면서 이제 성함을 여기다가 언급하시는데요. 남자분이시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셔주세요. 그러면 뭐 SNS 같은 데 공유는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럼 기사를 공유하는 건 괜찮은데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상업용으로 올리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상업용으로 올리잖아요. 독일 감자님, 저희랑 이제 얘기하고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그게 이한 방송을 올리시는 거는 괜찮을 순 있지만 문제는 유튜브 규정을 따르거든요. 이게 미국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공지사항도 또 중요한 말씀이죠. 2부가 아주 핫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각계각층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굉장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와 해설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쟤네들이 뭐 적폐 청산이 어쩌고 떠들더라도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파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대한민국 가짜뉴스 뭐 없애겠다고 별짓 다 하는 모양인데 가짜뉴스의 백미는 이제 뭐 청와대에서 굿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걸 능가하는 가짜뉴스는 없어요. 사실은 뭐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했던 짓부터 처벌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난동을 쳐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북한 괴뢰 집단, 저런 독재 집단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공생할 수 없는 괴뢰 집단과의 사랑에 빠져서 집안을 다 팔아먹고 갖다 주려고 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는 속병이 들어가고 미쳐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어떤 이런 범죄 국가, 번제 집단들이 응징받을 날이 다가왔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거리로 나와야 할 때 대한민국을 외쳐야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미동맹을 외쳐야 될 때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나와서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준법을 할 수 있는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선 선생님,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늘부로 구독 끊습니다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정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수님, 백상희님, 드래곤S님, 정성윤님, 일반자스 일베트맨님, 도나이님, 김혜라님, 이그젝트리님, 금마이클리님, 우세만님, 그리펀나이프님, 싹스리님, JJS님, 김S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해주신 관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늦게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헌병, 그쵸? 헌병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굉장히 냉철한 판단으로 순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나라 걱정에 이렇게 잠 못 이루시고 우리 방송 많이 기다리셨대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며칠 동안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